지금 전 세계는 보이지 않는 기술 전쟁 중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 나라의 미래는 결국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미래의 삼성, 미래의 하이닉스를 어떻게 찾아내고 또 키워낼까요?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정책펀드라는 정부의 아주 특별한 투자 방식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속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다들 아시죠? 바로 그 게임을 만든 회사가 크래프톤인데요. 한때는 작은 게임 개발사였던 이 회사가 어떻게 전 세계적인 거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 뒤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특별한 투자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 제2의 크래프톤은 과연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정답은 바로 정부의 전략적인 개입, 일종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시장 논리만으로는 선뜻 투자하기 어려운 그런 혁신적인 분야에 정부가 먼저 나서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물꼬를 터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장 핵심적인 도구가 바로 오늘 얘기할 정책펀드입니다. 자, 그럼 정책펀드가 정확히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정부가 국가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직접 만든 투자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장은 돈이 안 될 것 같아도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들 있잖아요. 그런 고위험 분야에 먼저 자금을 공급해서 민간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정부는 주로 어디에 투자할까요? 바로 전략산업이라고 불리는 곳들입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2차 전지, 또 바이오 신약 같은 것들이요. 지금 이 기술들을 놓치면 국가의 미래가 흔들릴 수도 있는 그야말로 핵심 중의 핵심 기술 분야들이죠. 정책펀드의 돈은 바로 이런 곳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정부가 저 스타트업 괜찮아 보이는데 하면서 직접 회사를 콕 집어서 투자하는 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에요. 대신 정부는 스타트업을 가장 잘 발굴해낼 전문가들, 그러니까 벤처캐피탈, VC라고 하죠. 이 VC들에게 돈을 맡기는 방식을 씁니다. 한마디로 투자자에게 투자를 하는 거죠. 이 구조를 보통 모태펀드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먼저 정부 여러 부처가 돈을 모아서 한국 벤처투자가 운영하는 아주 거대한 엄마펀드, 즉 모태펀드를 만듭니다. 그럼 이 모태펀드는 그 돈을 잘게 쪼개서 여러 민간 VC들이 만든 자식펀드에 나눠주고요. 마지막으로 이 VC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옥석을 가려내 최종적으로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위험은 쫙 분산시키고 전문성은 최대한 살리는 아주 스마트한 방식이죠. 자, 그럼 이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해서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을까요? 가장 극적인 성공 사례죠. 바로 배틀그라운드 신화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자금이 들어간 어떤 모태자 펀드가 있었어요. 이 펀드가 당시에 블루홀 스튜디오라고 불리던 그리 크지 않던 게임 개발사에 총 222억 원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기로 결정합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한 모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숫자 하나면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13.1배, 222억 원의 투자가 무려 2,600억 원이 넘는 수익이 돼서 돌아온 겁니다. 이 모험적인 투자를 받았던 블루홀이 바로 지금의 크래프톤이 된 거고요. 이게 바로 정책펀드가 꿈꾸는 짜릿한 홈런의 힘입니다.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수백 군데 투자해서 전부 다 조금씩 성공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투자가 설령 실패로 돌아가더라도 방금 본 크래프톤 같은 압도적인 홈런 하나만 터지면 모든 실패를 만회하고도 남아서 펀드 전체 수익률을 끌어올린다는 것. 이게 바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추구하는 벤처 투자의 본질인 거죠. 크래프톤의 성공은 단순히 하나의 대박 사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의 성공이 벤처 투자 생태계 전체에 아주 긍정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기폭제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가 만든 마중물 효과, 이 그래프를 보면 정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보세요. 정책 자금이 7.6% 늘어나는 동안 이걸 보고 이 시장은 되겠다 싶어서 따라 들어온 민간 자금은 무려 22%나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투자가 민간의 훨씬 더 큰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죠. 그리고 그 돈은 정말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정책펀드에 투자를 받은 기업들은요, 5년 뒤에 살아남을 확률이 72%에 달합니다. 이거 일반 기업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예요.
게다가 투자 이후에 평균적으로 직원을 32.5%나 더 뽑았습니다. 혁신이 결국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는 아주 이상적인 선순환이 만들어진 거죠. 하지만 말이죠. 이렇게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분명히 그림자도 존재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시스템이 마주하고 있는 심각한 균열들, 그리고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들을 좀 솔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펀드는 딱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평균 수익률 9.3%라는 준수한 성적표와 크래프톤 같은 성공 신화가 있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소위 찍어 누르기라고 불리는 정치적 개입 논란이라던가 돈이 제때 돌지 않는 문제, 또 투자금을 회수하기라 너무 어려운 시장 구조 같은 고질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2022년에 만들어진 일부 펀드들의 투자 집행률을 한번 보세요. 특허 계정은 0.5%, 해양 계정은 1.6%.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스타트업을 돕겠다고 수천억 원의 돈을 모아놓고는 정작 돈이 가장 필요한 기업들한테는 전달이 거의 안 되고 그냥 묶여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균열을 메우고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해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있는 다음 단계의 전략과 해결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결책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고치는 거예요. 정치적인 입김을 막을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민간 투자자들이 더 많이 들어오도록 인센티브를 늘려주고 또 투자금 회수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훨씬 더 과감한 미래 투자입니다. 이런 걸 다 넘어서 아예 정부가 반도체 같은 핵심 산업에 직접 투자하기 위해서 무려 50조 원 규모의 새로운 첨단 전략산업 펀드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는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미래 산업을 키우려는 정부의 거시적인 계획과 현장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답을 찾아내는 시장의 역동성. 과연 이 둘은 서로를 보완하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완벽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10년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